정시의 사주명리 제30강 천간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천간의 완결판 중 임수편입니다. 임수는 큰 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임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의 글자는 선비사의 글자와 삐친 별의 글자가 합성된 것입니다. 합성된 자입니다. 그리고 임수를 동물로는 제비연으로 표시하는데 이는 견문이 넓어서 박식하면서 지혜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는 긴 여정을 견뎌야 하는 삶의 신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수의 상으로서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선 물의 모습입니다. 바다해, 강, 호수, 생수, 눈, 비, 폭우, 이슬, 얼음, 우박, 고드름, 빙산, 그리고 오대양, 장대비, 쓰나미, 수평선, 해상, 선창, 해변, 목욕탕, 은하수, 유류, 주유소, 주류, 술통까지 여러 가지의 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몸속에 존재하는 물의 모습으로서는 신장, 방광, 배뇨, 혈액, 내수, 그리고 눈물, 콧물까지도, 그리고 침, 타액, 해임, 예액, 정액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는 무법자, 도적, 유랑자, 강도, 감옥, 도살장, 향로, 도학, 여관이나 풍류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적으로는 지혜와 덕성, 총명, 지능적, 고전적, 불변성, 요지부동, 정신적 활동, 또 자립성, 능동성과 자존심, 자만심, 그리고 비현실성, 거만함, 아는 척함, 처세술의 결여, 행동성 부족, 음란성, 암장, 무건, 그리고 자도치, 비협조성, 게으름, 자기중심이며 우둔함이며 차가움이며 냉전함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로는 영국이 임수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다음은 인계수의 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임수는 지지로는 해에 해당하며 숫자는 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개수는 지지로는 자이며 그리고 숫자로는 6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6으로 표시하고 있었고요.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중에 수의 기운이죠. 그리고 방위로는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입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동, 겨울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기로는 차가운 기운 한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색깔로는 흑색,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맛으로는 짠맛입니다. 그리고 오상으로서는 알지자, 알을 나타내고요. 기상으로서는 유화한 기운입니다. 그리고 오체로는 뼈, 즉 고를 나타내죠. 인체에 또 흐르는 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장으로서는 콩팥신, 콩팥을 나타내고 육부로서는 방광입니다. 육부에 해당하는 것은 방광입니다. 그리고 오간, 즉 얼굴에서는
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음으로서는 우입니다. 그리고 오행음으로서는 미음, 비읍, 피읍에 해당합니다. 다음 수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시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는 옹색하게 한 가지만 고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임수는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그 속의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의 총명성은 타고나며 성견지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수에게는 지도자의 자질이 있고 또 박식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수는 재주와 배짱이 있지만 범람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병화는 밝음을 주도하고 임수는 어두움을 주관하며 또 임수는 결실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임수는 임의 글자로 국가 중책을 수행하지만 오너가 아닌 CEO의 명입니다. 임수는 정이 깨진 글자로 가정을 깨트리는 윤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임수는 재담이 뛰어나 매력과 인기가 있고 언변에도 능합니다. 인계수는 대체로 넛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수는 스스로의 자학으로 시련을 만들어내고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상과 희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수에는 작은 것, 단순한 것보다는 넓고 깊은 것을 파고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임수가 강한 일주인 경우에는 학자와 지도자의 길이 어울리며 학문적으로 성공하여 결실을 이룹니다. 임수만 왕하면 분별력이 없고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하려는 욕심만 있는 사람입니다. 숫자 10에는 모두 이루어져 반복하고 순환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관과 지지의 글자에 십자가 들어 있으면 반복이나 순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갑, 신, 임, 인, 오, 미, 신, 축이 그러합니다. 그러하여 윤회의 뜻을 가지는 글자입니다. 또 임수에 화기만 강하면은 임수의 일주가 화기만 강하면은 노력은 하지만 결실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임수의 일주가 수기만 강하면 노력 없는 결과만 바라는 몽상가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 기본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의 금생이요 금다수탁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모자 멸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사랑이나 간섭이 지나치면 아들에게 해롭다는 뜻을 나타내죠. 그리고 수능색목이면은 목다수축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들이 많은 어머니는 힘들다는 뜻과 같습니다. 수능극화요 화다수정이라 하였습니다. 지나친 재물 욕심은 내 몸을 망친다는 뜻이 되겠죠. 화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왕득토이면 방성지소라 하였습니다. 수일간에게 관성인 토는 남편과 직장을 나타내는데 수일간은 남편과 직장이 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왕득목이면 방설기세라 하였습니다. 내가 왕하면 자식에게 주는 것이, 즉 설계시키는 것이, 주는 것이 순리라는 뜻입니다.
수다화식이라 했습니다. 수다화식은 욕심이 과하면은 재물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수일관과 다른 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수일간이 간목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수중유형이라 하는데, 수중유형이 되면은, 수중유형의 형식이 되면은 성실성이 풍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행운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목이 많으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많으면은 기가 분산되어서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나 깊이를 갖추기 어려워 팔방미인은 되지만은 전문가의 사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수로 나무와 곡식과 가수를 키우는 경기고, 그러니까 임수 물러서 나무, 곡식과 과수를 키우는 격이고, 조금만 이루어지면은 임수의 역할을 다하고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임수에 간목이 있고 병화, 태양이 있는 팔자라면은 사업적 수단이 좋아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임수의 일간이 봄에 태어났다면은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적절하게 수의 쓰임이 있어야 결실을 확실하게 거둘 수 있고, 또 노력하는 만큼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임수가 여름에 태어났다면은 가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가을에 태어났다면은 추수하여 거두어 들이고 숙사를 하여야 할 시기에 물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빈둥거리는 한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임수일간이 겨울을 만나면, 즉 겨울에 태어났다면 빙설로 변하여, 임수가 얼음과 눈으로 변하여 만물을 불생하는 인기가 없고 천대받는 사람이 되기 쉬우나, 인성이 발달된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성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뜻이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는 스스로 내 몸을 수양하는 시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이 을목을 만나는 경우를 출수홍련이라 합니다. 출수홍련은 물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연꽃처럼 출세도 한순간에 이루어짐을 말하는데, 이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재능을 인정받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꽃처럼 화려하고 외향적이며 적극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출수홍련이 되면은 또 화의 작용에 따라서 병화나 정화의 작용에 따라서 희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을목이 꽃으로 묘사되거나 실사된다면은 개수가 요구되고 임수는 끓이는 편이 됩니다. 이는 꽃잎에 많은 물은 꽃의 생명력을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목의 임수는 과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나친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무토가 있어서, 사주에 무토가 있어서 차수막의 역할을 해준다면 을목의 아들은 예능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열매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고군분투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이 없고 바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 역마성이 없다면 세상에 갇힌 을목의 새로서 자식의
각지가 좁혀지기 때문에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는 노후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수의 노후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이 병화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임수일간이 병화를 만나는 경우를 강희상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강물이 햇빛에 비쳐서 눈부시고 찬란한 격이라 강한 재운이 깃들어 일확천금의 복덕을 누릴 수 있는 명입니다. 병화를 보고 수화 기재되면 강희상령이라 온 누리에 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음의 뜻이 상통하달하게 되니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임수가 병화해를 보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상을 이루어 기명이 될 수 있지만 기는 얻었지만 부를 얻기는 부적당한데 여기에 간목이 투관한다면 부와 기를 동시에 갖추는 길명이 됩니다. 이때 신금이 있거나 운에서 신금이 온다면 운이 오는 그 시기부터는 운기는 급속히 쇠락하여 심하면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리고 탈주해야 할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운을 알고 각종 수단으로 대처한다면 임수가 병신합으로 인하여 예전처럼 소리 소문 없이 탈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금이 아니고 개수의 운이 오면 신금보다는 약할지는 몰라도 허운 차일의 흉위는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 임수가 을목을 보고 병화를 만나는 경우를 강희상령 부유영이라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임복이 두터운 부명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임수가 정화를 만나는 경우인데 임수가 정화를 만나는 경우를 간합성기라 합니다. 이는 몸속으로 흐르는 수의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모닥불 정화를 본 것이라면 젊은 시절에는 부부의 인연이며 이는 연정지합인 새로운 목의 출현으로 자식의 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유정한 관계이나 연정에만 매달린다면 큰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임수와 정화의 합이 중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현실을 망각하여 색정지합으로 흐르기 쉽고 이때는 피차의 가정에 이별의 기운이 감돌고 무적인 아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화가 오는 위치에 따라서 그 시기를 감명하며 시지에 오는 경우는 인생 말년에 색정지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수와 정화가 뿌리가 있다면 한눈을 팔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재의 성취는 이룰 수 있습니다. 정화의 기운이 무토로 쌓이고 겨울생이라면 하우스의 모습이므로 임수를 만나서 규모가 큰 하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수가 정화와 병화를 동시에 만나는 사주의 구조라면 좋은 기회가 와도 허둥지둥하다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수가 무토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임수가 무토를 만나는 경우를 삼명수수라 합니다. 삼명수수는 직장 근무로 성공하는 명이며 조직 생활에 잘 적용하고 리더십을 갖춘 사람입니다. 임수가 병, 무, 갑 중 하나만 갖추면 평생 의식 걱정은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 개를 모두 합치면 부귀를 쌍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임무병이나 임무정의 삼자의 조합은 재관쌍미의 전형적인 성격으로 부귀를 겸전하지만 갑목이 있음만은 못합니다. 갑은 먹어야 할 양식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임수가 왕하면 반드시 무토에 의하여 그 왕한 기운을 눌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수는 범람하여 폭우가 되거나 을목이 있다면은 폭풍을 동반한 태풍이 되어서 모두를 휩쓸어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한 임수의 편관 무토는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로써 임수일간의 양명지원인 재물이 이루어지고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토가 너무 강하여 고인물이 된다면 임수는 변질되어서 부패되기 쉽고 이때 임수는 무의도식하는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주는 중화를 원하고 중화됨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수일관이 기토를 만날 경우인데 이는 임수의 물이 기토의 토로 인하여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기토 타김의 현상은 사주 내에 어느 위치에 있어도 힘있게 작용하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임수와 기토는 한 사주 내에서만 기토 타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의 궁합이나 친구, 동료 사이에도 발현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수에서 기토 타김은 관성인 정관에 해당하므로 직장 생활에서 가볍게 여겼던 업무들이 화를 자초하여 손해를 당하기도 하며 직장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토 타김은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기도 하며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 보기도 합니다. 임수가 체내에 흐르는 혈액이라면 기토로 탁해질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오기 쉬운데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에 고혈압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배뇨가 임수라면 기토로 탁해질 경우에는 신장의 작용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장 기능을 정진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명의 경우에 기토 타김이 되고 화기가 없을 때는 부인과 질환이 우려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토 타김의 또 다른 모습은 기토편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이 경금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임수일간이 경금을 만나는 것을 경발수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금에서 시작되어서 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경금에서 물이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경금이 희신이면 많은 사람들의 원조를 받아 대성하는 명으로 독창성을 나타냅니다. 끊임없는 흐름의 원천이 되어 기세가 당당합니다. 그러나 탁수가 되기는 쉽습니다. 경금이 임수 옆에 있으면 하늘의 먹구름이라 하여 끊임없이 비를 만들기에 그칠 줄 모르는 장마가 되어서 모든 작물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봄철에 난 사람은 많은 비로 흉작이 될 수 있고요. 아는 바와 같이 병이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돕는 듯 해도 끝에 가보면 모두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원흉들입니다. 봄철에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제어해 주어서
비가 적당히 내리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명조입니다. 여름철에 난 사람은 이것저것에 많은 물이 필요하여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천간에 화가 있으면 대부요, 없으면 소부에 불과합니다. 가을에 난 사람은 추수할 시기라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추수할 시기를 놓치게 되어 연걸어 있는 알곡을 수확하지 못하게 되는 격이라 일은 많이 하여도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 되기 쉬워서 안타깝고 허망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겨울에 난 사람은 북극에서 얼음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니 엉뚱한 사람으로 시대와 맞지 않는 사람이며 운이 없는 사람이라 가난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수가 신금을 만나는 경우인데 이를 세수희모라 할 수 있습니다. 세수희모가 되고 즉 임수가 신금을 만나면은 총기를 충분히 드러내며 학업이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또 신금이 보석으로 작용할 때는 임수로 씻어서 빛을 발하니 아들 임수의 역할이 생기는 것이고 임수인 아들이 조약돌 신금인 어머니를 씻고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아들의 노력에 의하여 빛을 보게 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또 가을이나 겨울에 나서 사주에 수기가 많아서 귀신으로 작용하면 신금은 피구름이 되어 나무를 썩게 하거나 부목을 만들기도 합니다. 뜬 나무죠, 부목은. 그리고 여름에 난 사람이라면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병화를 볼 때는 시주에서 보아야 빛나는 보석을 볼 수 있고 임수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며 연주에서 병화를 보고 겨울생이라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한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연주와 시주에 토가 오게 되면 명주의 노력은 간 곳이 없어 묻히게 되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또 연주와 시주에 목이 오는 명조라면 태어난 월에 따라서 다양한 삶을 사는 명조이고 목과 병화가 자리를 잡는다면 무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임수일간이 일간과 똑같은 임수를 만나는 경우인데 이를 왕량대해라고 합니다. 왕량대해가 되면은 물결이 큰 물결에 있는 망망대해격으로 무슨 일이든 지나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세는 당당하나 재수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팔안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억수같이 굵은 빗줄기가 모여서 홍수가 되어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두를 쓸고 가버리는 격입니다. 이는 인정사정이 없는 흉폭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내일과 미래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망나니가 되기 쉬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주와 시주에서 무토로 막는 명이라면은 대운에 따라서 사업을 벌려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명이며 크나큰 도를 깨닫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명성이 높은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수가 겹으로 나타나도 뿌리가 없으면 때로는 내리는 마른 하늘의 장대비이거나 소낙비일 수도 있어서 큰 흉한은 없거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자기의 할 일을 택해갈 것입니다. 겨울에 난 명주라면은 냉동업이나 냉동창고업 등에 관련하면 좋을 것이고 원양어선이라도 남극과 북극을 오가는 선박이라면 부유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름에 난 명주가 역마와 함께 한다면 만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업을 택하거나
사이에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관된다면 무엇을 해도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일간이 급제인 개수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천진지양이라 하는데, 천진지양에서 개수가 희신으로 작용하면은 모든 경쟁에 강하며 그 결과로 순조로운 행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기신으로 작용하면 충천분지라 하여서 저돌맹진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재산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임수가 개수를 보면은 구름이 계속해서 비를 만들어 언제 비가 그칠 줄 모르는 장마비의 형성이지만, 이때 무토로 제방한다면 무토가 있는 명조라면은 공업용수가 되고 농업용수가 되어서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계수의 모임에 목의 뿌리가 없다면 떠다니는 부목이 되어서 유랑기에 있는 사람이 되지만, 뿌리가 있고 병화가 투관된다면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임수가 개수로 허근차일이 되는 명조이거나 운에서 병화가 와서 허군차일이 될 때는 개수의 좌우 위치에 따라 흉한 시기를 가려야 합니다. 임개수에서 병화는 드러나는 재물이라 감추기 어렵고, 남명에서 병화 재성은 드러나는 연한이라서 구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계수로 이루어지거나 갑을목으로 이루어진 명조는 대체로 급제의 흉의인 탈제를 감안하여 동업 여부를 가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와 같은 임수의 일반적 성정과 특성 및 다른 일관과의 조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천간인 임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간지지 완결판 천간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제30강 임수편을 마칩니다. 다음은 개수편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